자, 그동안에 저희들이 걱정을 했었던 이 비트코인 떡락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7,000불대가 깨졌는데요. 한때 6,800불대까지 떨어졌었다가 지금 6,900불대 코인 마켓캡 상에서 거래가 진행 중인 비트코인인데요. 일단 최저점인 6,500불 정도 여기만 뚫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5,000불대 간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6,500이 뚫려버리면 굉장히 좀 살벌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하락만 문제가 아니라요, 또 다른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동시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왕창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알트코인들 피를 비트코인이 쪽쪽 빨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와중에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도미넌스는 66.9%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빠져나간 알트코인들의 도미넌스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 투자자들, 개미들에게 이거나 까잡숴라고 하면서 비운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쁜 놈이. 자, 아무튼 그래도 시장은 돌아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이크로비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 회사고요. 삼성전자의 전략적 제휴사이자 비트메인의 라이벌로 꼽히는 중국의 대표 채굴 기업 중에 하나죠. 여기에 대표가 15,000달러 횡령 혐의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지는 국내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 코인리스 주최로 아시아 디지털 자산 거래소 2020년 전략 VIP 세미나가 열렸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표철민 체인 파트너 창업자가 이야기하기를 대한민국에서는 디파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 규제 적격 거래소는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국내 거래소는 결국 바이낸스처럼 직접 상품을 설계하지 못하고 남이 만든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처 기능밖에 하지 못한다. 이미 제품 경쟁력에서 밀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국내 거래소의 디파이 경쟁력은 이미 2년 동안 크게 뒤처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대한민국의 변호사 중에 테크앤로 로펌에 속해 있는 구태원 변호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특근법이 통과되게 됐을 때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기본적으로 지게 된다. 그러면은 토큰을 받는 쪽의 신원도 거래소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외부 지갑,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외부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빼는 것이 더욱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거래소 중에 대부분이 이 가상 거래 계좌를 발급받지 못해가지고 폐업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는 일부 거래소의 자전거래, 가두리 거래 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근법상 신고 제도를 통해 거래소를 정리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근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국내 대다수 거래소들은 망한다고 보면 된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이렇게 작은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고란 조인디 편집장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나 업비트 같은 큰 거래소들을 이용을 해라. 왜냐하면은 그 거래소들은 털려도 자력으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점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어서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BTCC 창업자, 중국 사람이죠. 중국 채굴 기업인데요. 그는 같은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 한국, 중국 협력 여지가 많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웬만하면은 중국 쪽이랑은 이렇게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제 과세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듯 싶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간과하고 있었던 사실 하나가 여기 기사에 실려 있어서 한번 가져가 봤는데요. 이제 국내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과 해외로 자금을 돌리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거래소의 기본 수요가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특근법이 시행되게 되면은 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의 내역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래소 수익이 반토막 날 것이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자들을 제한할 경우 상당수가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것. 다시 한번 국내 거래소들 중에 많은 곳들이 망할 것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사라져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대한민국의 거래소에 이제 몇 개만 남고 다 없어진다라는 거 약간 좀 씁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민대학 핀테크 연구소 총괄이 이야기합니다. 중국은 블록체인 선점 우위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 충격 완화, 그리고 차세대 경제 성장 동력 확보의 일환으로서 첨단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관련 중국은 지식 재산권 등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수 기업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술을 빼먹고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국이 블록체인을 쉽게 포기할 리가 없겠죠. 대한민국도 정말 긴장해야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국제결제은행이 전세계 중앙은행들에게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IMF가 나와가지고 이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결정을 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혜택이 많지만은 우려되는 점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BDC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금융 시스템 이용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중앙은행들은 극소수의 대기업들, 특히 외국계 대기업들에게 결제 시스템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또한 상당한 규모의 CBDC를 보유한 사람들이 시중 상업은행에서 해당 자금을 인출할 경우 국내 은행 시스템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점들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에이다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칼다노 쉘리 테스트넷이 가동되기 시작했는데요. 첫날에만 50억 개의 에이다가 스테이킹 되었다라고 합니다. 스테이킹 풀 규모는 1000개 정도라고 하고요. IOHK는 쉘리 테스트넷 참가자를 대상으로 에이다 스테이킹에 따른 예상 보상 규모를 계산해주는 리워드 계산기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개의 에이다를 스테이킹할 경우 연간 $260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쉘리 메인넷 같은 경우는 2020년 초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이때부터는 모든 사용자가 스테이킹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0만 개를 스테이킹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동안에 암호화폐 시세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com, 비트코인 캐시의 열렬한 지지자 로저 버가 운영하는 곳이죠. 그들은 최근에 비트코인 캐시.com 거래소도 오픈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헥스라는 암호화폐를 상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헥스가 비트코인.com 거래소에서 무려 60%나 떡락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해가지고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헥스 측은 이것이 이제 거래소의 농간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편 찰리 리 같은 경우는 헥스는 스캠이다. 그게 스캠이 아니라 할지라도 투자할 가치가 없다. 얼씬거리지도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아무튼 암호화폐 시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또 논란이 되었었던 매틱 덤핑 보시면은 올라갔던 거 다 토해내고 내려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가지고는 또 바이낸스가 욕을 많이 먹었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야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해졌다라고 말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은 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더리움 개발진 중에 저스틴 드레이크가 이야기합니다. 이더리움 2.0 출시일은 내년 7월 30일 정도가 적절하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스탄불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스탄불에 이어서 뮬 글레이셔라는 업그레이드도 빠르면은 이달 12월 31일 준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뮬 글레이셔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채굴을 하는데 갑자기 난이도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더리움 가격은 어떨까? 분석가들은 이더리움이 $110까지 떨어지거나 이 산타 랠리에 힘입어가지고 $175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110까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나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 갤럭시가 이더리움 가격이 $140를 유지하지 못하면 $11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분석가 메인, 비트코인은 $7,400, 이더리움은 $145를 회복하면서 둘 다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으나 틀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립토 마이클, 요즘에 부르는 것마다 다 틀리고 있어가지고 이거 어쩌면 톱니와 같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자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몸에는 구라의 피가 흐르고 있다. 자, 그 다음에는 블록체인 정보 플랫폼 사이퍼트레이스가 이야기합니다. 미국 10대 상업은행 모두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네트워크 결제를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 관련된 자금을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업무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매년 $20억 규모의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쁜 놈들이죠. 뒤로는 또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나쁜 짓 하다 걸려도 대형 은행들은 벌금만 물고 끝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재민이 운영 총괄 이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은 다가오는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암호화폐를 투자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들과의 협력에서 필요한 것은 전통 금융시장에서의 선물, 주식과 같이 그들에게 익숙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거래소와 기관 투자자들은 힘을 합쳐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개미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벡트의 라이벌로 거론이 됐었던 거대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에리스X가 다가오는 17일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2파전, 3파전 시작되게 되겠죠. 이 고렙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력들이 싸움이 일어나면은 저희들은 팝콘을 입에 물고 구경을 하면 되겠죠. 이기는 편 우리 편 둘 다 지면 더 좋고. 자, 다음에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의 CEO가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수십 개의 암호화폐 펀드 운영이 중단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초창기 모습과 흡사하고 피델리티는 고객 유형에 대해서 더욱 관심이 있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굉장한 자신감이죠. 얘네들은 나중에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을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떨어뜨려 놓고 기관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허황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몇 차례나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지금은 주식이나 집에서 암호화폐로 변환이 된 것 뿐이겠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 디센딩 트라이앵글 결국 밑으로 깨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깨지긴 깨졌어요. 아주 그냥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5,000불 전망 고개를 바짝바짝 쳐들고 있습니다. 눈 까르이씨. 먼저 뉴스 BTC는 비트코인 차트 신호들을 분석했을 때 가까운 시일 내로 큰 하락이 있을 것이다. 5,500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달을 했는데요. 이거는 피터 브렌트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분석가 비잔틴 제너럴이 이야기합니다. 현재 약세장이 왔다. 이는 쉽게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크립토 버드 이야기합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지만 여전히 5,400달러에서 5,600달러 사이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때 골든 크로스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허탈해 하시는 것을 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맨날 골든 크로스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나온 건 나온 겁니다. 데드 크로스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오랜만에 오리 선생 비트코인 관련된 분석을 올렸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의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쭉 떨어졌다가 강한 반등. 왜냐하면은 전에도 비슷한 패턴들이 보여져 왔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도 쭉 내린 다음에 강하게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그런 움직임을 세력들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이 봤을 때 6,500불 근방 혹은 6,300불대에서 세력들은 다시 한번 강하게 올릴 것이다. 그러면 그때까지 쭉 내린다는 말이겠죠. 알트코인들 그냥 막 다 골로 가겠네요. 그 와중에 비트코인 혼자 시총 쭉쭉 빨아먹으면서 말이죠. 그냥 동네 양아치 건달입니다. 비트코인. 그러면서 확인을 해보는 롱숏 포지션. 비트파이넥스가 어제 89% 정도 롱 포지션이 있었는데요. 거의 사상 최대치다 이렇게 나중에 기사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높습니다. 저 이거 좀 뭔가 수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까지 롱을 친다고? 이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자, 비트코인 가격 제발 여기서 더는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보지만은 떨어진다면은 깔끔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닥 한번 그냥 시원하게 찍고 빨간 약 한번 바르고 다시 가야죠. 그때까지 이제 여러분들도 저도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도 많이 흔들릴 텐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전해드리고 싶은 기사 비트코인 10만 달러 가격 목표 실현 가능할까? 여러분들은 어찌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 피터 브렌트 5,500불 그때까지 비트코인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었지만은 그도 10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비트코인은 없어지지만 않는다라면은 그 정도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알트코인들 시총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스캠 프로젝트, 잡코인들 전부 다 이번 기회에 없어지면은 나중에는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가져보면서 여러분들 지치시겠지만은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이 더 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강하게 살아남아가지고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항상 필요합니다. 이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 재생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도움에 힘입어서 이 토마토 농장은 오늘도 살아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